이거 잠깐. 이게, 됐다. 예, 여러분. 예, 저 박재광입니다. 네, 저는 김원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방송을 하던 중에, 핸드폰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마침 지금 원구가 네. 제가 그 동영상 올린 그 사건에 조현병 우울증 치료제를 경찰청에서 2년 동안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민간 사찰, 온갖 만행, 살해 위협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들을 벌였는데,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구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동영상을 올렸었고 도움을 청했었는데, 너무 2년 동안 수도 없는 온갖 만행들이 저질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믿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원구가 이 일을 경찰청에 알려가지고 경찰청에서 2년 동안 이런 만행을, 민간 사찰 및 온갖 만행 및 살해 위협 등을 한 것을 지금 여기 원구가 증언을 하러 왔어요. 지금 원구 네가 온 지가 언제지? 며칠 됐지? 저 여기 온 지 한 일주일에서 그리고 조금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2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이전에 형님과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약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상 제가 많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진실에 대해서 외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알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제 페이스북에 동영상하고 여러 글들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게, 약 5년 전부터 우울증, 조현병, 치매,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병이 전염병이고, 또 그 병이 피를 말리고 썩게 하는 병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눈부터 관절, 귀에서 소리가 나고 환청이 보이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몸에 피가 썩기 때문에 용종들이 발생하고 암 환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암이 수술을 해도 또 다른 장기로 전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10대 20대들도 사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아시다시피 설리나 이런 꽃 같은 청춘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괴로우니까 몸이 힘들고, 그리고 또 조현병 환자들이 수많은 지금 사건들을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막 미쳐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면역력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면역력이 없어서 15년간 아스페르길루스증이라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병을 앓았었는데, 10년간 이게 너무 희귀병이라 진단을 못 받고, 제가 가족도 없는 형편이라 5년 전부터 면역력이 이게 너무 악화가 돼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실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제가 고양시에서 이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에, 여러분들 어디서 대충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면역력이 없으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사망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 괜찮은 공기 중이나 이 땅바닥에 있는 이런 곰팡이, 세균에도 목숨이 위험하고, 실내에는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실내 화장실 세균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5년 전부터 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양시에서 약 20년 이상 살았는데, 고양시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려면 나무가 있고 흙이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곰팡이 기운 때문에 제가 다른 곳도 갈 수 없고, 고양시 7군데만 맨홀 뚜껑도 피해야 됐고, 나무 한 그루 있는 것도 피해야 됐고, 그러면서 7군데다 차를 대고 의자에 비닐을 깔고 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게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였어요. 제가 5년 전부터 3년간 원구 만난 게 2년 전이니까 3년간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점점 전염되는 걸
내 몸으로 수천 번을 겪으면서 죽고 살고 하면서 이 병을 몸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거에 수십 배를 겪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바이러스가 내 면역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흡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를 저는 금방 감염이 되고 단 몇십 분 만에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겪어야 될 그 과정을 저는 몇십 분 만에 겪는 거예요. 짧게는. 그러다 보니까는 3년간 수천 번을 겪었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점점 아이들까지 점점 전염이 돼가고 있고 온 세상에 우울증 조현병 환자가 넘쳐나고 있고 사고들이 넘쳐나는 걸 제가 5년 전부터 구청, 시청, 저기 동사무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알리러 다녔지만 그때는 전부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가까운 지인들은 들한테 알리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제가 차 안에서 그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제 몸이 제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몸이 완전히 헐 정도로 벌침을 하루에 400대씩 맞으면서 견뎌가면서 그 일을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금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벌침이 온몸에 헐 정도로 벌침을 맞아가면서 혼자 가족도 없이 돈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3년간을 지내면서 진짜 우연한 계기로 그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2년 전에 원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기 인터넷 저기 유튜브 동영상에다 제가 어떻게 뭐 그냥 댓글을 달았는데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요 능곡이나 원당 쪽으로 와라. 난 여기 7군데밖에 차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구를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도 물론 바이러스가 제가 면역력이 없으니까 원구한테 강하게 느꼈지만 확실하게 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서너 번 만난 후에 제가 원구한테 여러 가지 증상이 내 몸에 네가 느껴진다. 호흡으로 나는 사람들 바이러스를 느끼기 때문에 느껴진다. 일단은 대략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머리에서 소리가 들렸고 노래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렸고 귀에서 윙 소리도 들리고 설사를 너무 급동이죠. 참 그냥 원고가 제 차에 타면은 그냥 어디 대도로에서도 차 세워달라고 형님 차 좀 세워달라고 급하다고 몇 번 만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소변도 잦고 온몸에 피가 말라가지고 그때 원고가 하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원고는 이 병을 오래 앓고 있어서 자라지도 못하고 지금 원고 상태를 보시면 지금 상태가 좋아진 건데 그때는 진짜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이 얼굴 형태나 키나 자란 게 그 정도밖에 형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약을 먹고 완전히 이제 변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지금 조금 회복된 상태인데 네. 그때는 진짜 말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증상들이 너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형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우연히 개발을 했는데 너 줄 테니까 먹을래? 그랬더니 먹겠다고. 이때서부터 이제 네가 이제 네. 형이 얘기를 네. 동영상도 저번에 남겼었어.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봐. 지금 이 동영상을 원고랑 찍는 목적은 요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 약을 원고를 치료를 했고 원군의 부모님도 원군의 할머니가 이를 조상님이시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부모님도 살려주시고 이모도 살려주시고 이 병으로 지금 가족들이 전부 전염이 돼서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제가 약을 만들어 줬고 그 약이 원고가 우울증 조현병이 치료가 되는 바람에 그 약이 우울증 조현병 치료제인 거를 원군의 이모부랑 엄마랑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원군의 이모부가 전직 경찰이었어요. 그 약을 원고한테 반강제적으로 뺏어다가 국가수에 가져갔다고 원고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져갔겠어요? 성분을 알아내려고 욕심 때문에 가져갔죠. 그 후로 나를 죽여버리겠다. 원고를 나를 만나면 할머니 얘기를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도 했었고 그 후로 원고랑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은 후로 헤어졌었는데 그 후로 지금 2년 동안 그 경찰팀에서 저를 민간 사찰하고 온갖 만행을 하고 살해협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게 경찰청에서 특수공무원이 내려왔다고 제가 와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아는 경찰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리 경찰서를 찾아다녀도 블랙박스도 지워져 있고 위치 추적도 당하고 있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두 번을 침입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그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3월 5일 날 나와가지고 여기 행신동 천지연 사우나에서 지내면서 제가 이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된 건데, 원구한테 우연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원구가 형님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진짜냐고, 지금 형님 말대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형님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약을 뺏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세상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세상에 이걸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구가 온 거예요. 지금 원구가 와서도 제가 사우나 있는 데서 같이 기거를 하는데 원구가 지금 민간 사찰을 하고 이어폰 부대가 쫓아다니고 온갖 많은 걸 하는 거 원구가 지금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형이 2년 동안 아무리 알리려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았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 병이 커진 게 바이러스가 커진 게 코로나예요. 예? 제가 2년 전부터 원구한테 그 얘기를 했고, 원구도 그 병을 경험을 했었어요. 예? 제가 제 동영상에서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구가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형님 말씀대로 다 죽어가고 있고, 우울증 조현병으로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치매로 죽어가고 있고, 형님하고 나하고 경험했듯이 이 바이러스가 커져가지고 코로나 형님이 말씀했듯이 코로나로도 바이러스가 커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근데 이게 유일한 치료제인데 이걸 국가에서 뺏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데 경악을 하고 당장 올라온 거예요. 이거 세상에 자기가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가 한 1시간 전에 제가 여기 저 교도소에서 3월 5일 날 나와서 장만한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하려고 켰는데 그거마저도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막 여기서 갑자기 음악을 틀고 다른 방송들을 틀고 녹음한 거 막 이런 거를 틀고 그래가지고 방송이 안 돼가지고 꺼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급히 중고로 사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장이에요. 차들 내가지고 장비 싣고 와가지고 여기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제가 하는 걸 2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공사장에 여기 차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급히 알리려고 지금 방송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원구가 저하고 있었던 일이 모든 게 사실이고, 제가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 치료제를 갖고 있고, 그 바이러스가 커진 게 코로나고, 그걸 국가에서 경찰청하고 청와대 국정원에서 국가 기관들에서 그 약을 뺏으려고 한 사람한테, 가족도 없이 몸이 아픈 사람한테 실험실 쥐처럼 가두고 온갖 약을 뿌리고 저는 죽어요. 제가 여기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발이 녹고 그 모습을 아이들 초등학생을 시켜가지고 약을 뿌리고 초등학생 애들을 시켜가지고 핸드폰으로 지들이 촬영을 하고 온갖, 제가 그 만행은 뭐 말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특히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한 나라인데 여기서 어떻게 정부기관이 한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가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 치료제고, 암 지금 그걸로 피가 썩어서 암이 걸려서 죽고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고 미쳐서 날뛰고 있고, 그 치료제란 말입니다. 원구가 그 환자였고 한 달 만에 치료가 돼 있고,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도 지금 약을 먹여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이라도 다시 동영상 올려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 방송을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준 약을 먹으면 며칠 만에 먹자마자 그 당일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그 아이도 어린아이인데 놀래가지고 진짜 이게 치료가 되냐고.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게 이게 보통 병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뭐 일 때문에 못 와 있고 둘이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구가 모든 걸 증언을 할 거예요. 자, 원구야, 이제 네가 얘기 좀 해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님 페이스북에 글에 올라왔듯이 김원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너 페이스북 형 글이나 동영상을 몇 번 봤냐? 여러 번 봤지? 네, 형 여러 번. 거기에서 형이 단 1%라도 거짓말이 있냐 없냐?
단 1%라도 거짓말 없고, 제가 형님께서 말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믿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직접 형님을 찾아와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그런 사실들만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그동안은 제가 너무 겁이 많았고,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그동안은 숨어서 거의 페인처럼 지내왔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께 진실을 고할 필요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 이제야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말합니다. 저는 사실 천천히 해. 네. 천천히 해. 이 사건이 원구가 원치 않았지만 원구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원군의 가족들로 엄마 아빠 이모부로부터 시작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원구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용기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죽어갈 것이다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돼가고 모든 게 그대로 돼가니까 원구가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형님이 2년 동안 이런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쟤랑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극적으로 연락이 돼서 진짜 지금까지 그 일을 당하고 있냐고 와서 확인을 했고, 형을 이걸 돕고, 모든 걸 가족들의 잘못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모든 처벌을 받고, 이거를 증언해서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빨리. 이 정권은 미친 정권이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희생하겠다, 자기가. 그래서 와서 용기를 내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 이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형님과 지금 같이 있은 지 일주일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도 감청 당하는 거 제가 확인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인터넷이 끊겨지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형님께서 감청을 당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문자로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확인하러 와서 보니까 형님께서 처음에 너 저기 한번 봐봐라, 저기 마트에 가면은 오른쪽 코너에 여자 사팔뜨기 두는 한 여자가 거기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형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진짜로 사팔뜨기 눈을 뜬 여자가 거기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형님께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올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기침을 하거나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너에게 겁을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것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 원구가 말하는 건, 원구가 아직도 몸이 지금 집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약을 못 먹고 치료가 됐다가 다시 도졌어요. 그래서 원구가 조금 몸도 안 좋고 조금 좀 피곤해하고 좀 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조리 있게 얘기를 못해서 제가 옆에서 좀 저거를 한다면은 제가 민간 사찰 당했던 거를 원구는 처음에 뭐 내 얘기만 듣고서 했었는데,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원구가 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거 이 인간들이 알죠. 아니까는 뭐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원구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거를 모든 걸 목격을 하니까 형이 말한 게 전부 사실이었구나. 빨리 이거를 지금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런 국가에서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를 어떻게 만났고, 원구가 제가 저기 동영상이나 글을 남긴 것처럼 어떻게 만났고, 치료제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집에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경찰청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저한테 2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간에 원구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부모님들이 형을 죽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나하고 통화를 했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원고가 확인을 해서 저를 형님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부모님들 때문이고 그 약을 뺏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제 옆에서 형님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아버님이 이렇게 하신 거면 중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저기 잡아 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구는 아버지한테 저 여기 형님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죽든 살든 제가 벌인 일이니까 죽든 살든 같이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원구야 그러지 말고 아버님하고 돌아가라. 미운하고 온 아버님이다. 그게 1년 5개월 전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그때 확인을 하고 갔는데 지금 연락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고 이 새끼들이.
그래서 지금 경악을 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두렵고 가족들 부모님들의 이렇게 사고를 내게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았는데 저기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밝혀야 되겠다. 죽어도 상관없다. 지금 그러는 거니까 형을 만난 거 그거부터 좀 짧게 너무 길어지면 좀 저거 하니까 짧게 얘기를 간단하게 내가 저 동영상이나 글로 충분히 다 남겼으니까 네. 네가 아까 형이 물어봤잖아. 그 부분에서 단 1%라도 형이 거짓말을 한 게 있나? 네.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짧게 저 훑고 넘어가자고. 알겠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도 현재 조현병과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코로나로 알려지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저도 지금 걸려서 약을 많이 못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달라고. 네, 원고가 네. 조금 버벅대고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긴 얘기를 할 거예요. 조목조목 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고 나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저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원고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잔인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니까 그거를 자기가 끌어안겠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저기 해봐요 그 얘기를. 네. 일단 처음에 저는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거를 알았고, 그런데 병원에 가도 이상하게 병명은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귓속벌레 증후군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피로라든지 이런 굉장히 한 수십 가지가 넘는 질환들을 몸에 앓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한테 꿈을 주셨는데, 네가 그렇게 집에 있다가는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할머니께서 목형으로 된 박씨를 찾아라, 그런 말을 하셨어서. 그 사람은 왜 찾으라는 거야? 그 사람이 너를 고쳐줄 그런 약과 그런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을 네가 꼭 찾아야 된다. 네, 원고가 저 네. 만나기 전에 조상님인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해줘. 네. 그렇게 해서 찾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우연히 유튜브에 댓글에 형님께서 올리신 글을 발견했고, 그 글을 통해서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께서 이제 저한테 제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빠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제가 입으로 말해주지도 않았는데도 형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고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너무 병이 오래돼서 이게 병인지조차도 모르는 것도 이제 제 몸에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서 저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놀랐고, 그래서 그 병이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고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이고, 이것은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지금 알아가지고 한번 약을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을 먹어보게 되었고. 네, 제가 먹던 약을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나이도 어리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먹던 약을 한 병도 못 주고, 제가 먹던 약을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5년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약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었고, 약을 먹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여러 가지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나타났었던 증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다 했어. 다 했어. 네. 너무 이게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짧게 해야 돼. 네. 아까 형이 다 했어. 네, 그런 증상들이 다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할머니께서 정확하게 한 달 반이 걸렸어요. 네. 할머니께서 꿈을 주셔서 네가 지금 낳은 이 병의 치료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저희 이모도 있었고. 형이 한마디만 할게.
원구가 그 병을 치료하면서 저를 계속 만나면은 제가 너무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원구가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 화곡동 쪽에서 알바를 하고 방을 원룸을 얻고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글로 택배로 해서 약을 보내줬고 원구는 사진으로 아픈 것들을 이제 점점 피도 생성이 되고 하였던 얼굴하고 몸이 피도 생성이 돼서 피가 돌기 시작하고 살도 찌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사진으로 이제 알려주면서 한 달 반 후에 형님 저기 제가 몸이 다 난 것 같습니다.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한번 얘기를 해줘봐. 꽃냄새 얘기 네가 했었어 형한테. 네. 고맙다고 형한테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뛰어와서 그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향기라는 것을 맡아봤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음식의 맛이, 음식이 이렇게 맛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담배 냄새도 못 맡았고, 옛날부터, 그리고 음식 맛도 식욕도 없어서 잘 못 먹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아파서 그랬다는 것을 약을 먹고 제가 낫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한 달 반 후에 낫고 나서 형님 말대로 그 모든 증상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꽃향기를 맡고 처음 태어나서 30년 만에 처음 웃어봤대요. 그렇게 행복한 거를, 이 세상이 그렇게 그 꽃향기 때문에도 그렇게 행복한지를 처음 느꼈다고 형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식욕도 없고, 그리고 또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끊어. 네. 그리고 저기 이제 할머니 아까 얘기했던 거 됐어. 그 정도 너무 길어.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둘이 네, 그렇게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꿈을 주셨는데, 네가 병이 나은 그 약으로 다른 사람도 치료를 해라. 그래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분을 찾아갔는데, 저희 그때 이소라 씨도 이 병으로 눈이 이렇게 캄캄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성 쇠약 같은 게 드러났던 게 나가수에서도 나가수에서도 알아. 얼굴 보면 다 알아 사람들. 네. 그래서 이소라 씨도 만났었고, 그리고 또 이덕화 씨도 만나러 갔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 설명 드리자면, 그것이 이제 할머니 꿈으로 원고한테 이 병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고 이 약이 유일한 치료제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좀 가서 살려봐라, 한 사람 한 사람 꿈으로 알려줬는데, 신기한 거에도 제가 저기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고 꿈에도 그렇고 내 꿈에도 그렇고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둘이 그거를 알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 그거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 한번 살려보자, 힘을 합쳐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예. 얘기해.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분들을, 이소라 씨나 뭐 이덕화 씨나 이모 같은 분들을 찾아다녀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먹지 못하고, 약간 처음에 이제 거부감이 있으셔서 그 약을 안 먹고. 아니 네가 만나질 못했지. 네, 만나질 못했고. 이렇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원고가 많이 좀 사회 경험도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일이 조금 틀어지는 바람에 그분들은 뭐 치료를 못했고, 저기 원군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저기 이모가 저기 심장병하고 위암하고 거의 뭐 지금 뭐 그때 그 상태, 그 시절에 그런 상태였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원구는 이모를 만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얼굴을 본 지가, 근데 할머니가 이모가 지금 죽어가니까 이 병 때문에 그게 모든 암하고 심장병이 온 거니까 가서 이 약으로 살려라. 그래서 원구가 애기 때 보고 보질 못했는데 못 가겠다고. 나는 너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얘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때 애기들처럼 얘기를 했었어. 4살, 5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이 정신. 네, 이 병이 이제 머리에 인지 능력을 정신 수준이나 말하는 수준이나 몸의 이거 크기나 그러니까는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얘한테도 꿈을 주고 저한테도 같이 꿈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제가 특별한 종교가 없었지만, 그래도 조상님이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어깁니까? 그래서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동을 해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주고, 원고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약을 만들어서 주고, 원고가 그 약을 갖고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하고의 이제 갈등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걸 이제 네가 말씀드려봐. 네. 이모와 만나게 되면서 이모한테 약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이모께서도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사실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약을 이제 드시다가 안 드신 거죠.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다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모부께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저에게 이모부가 약을 받아갖고 그 약을 이제 이모부께서 국가수로 가져가셔서 네. 예, 검사까지 했어요. 그때는 이미 원고가 우울증 조현병이 있었는데 그게 치료가 되고 완전히 활기가 되고 다른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 약을 이제 탐이 난 거죠. 탐이 나가지고 이거를 형님, 이모부가 제가 동영상에 그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거예요. 이모부가 형님 약을 국가서에 이걸 탐을 내고 성분을 알아내 가져갔습니다. 야, 그걸 드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저 부모님들하고의 갈등, 네. 그때서부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게 지금 지금 저랑 할머니 얘기부터 또 하고. 할머니 얘기요. 어머니가 네. 할머니에 대해서 네. 네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라고 그래서 네. 엄마한테 약을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우울증 조현병 걸리는 병이다라고 어머니 이 약을 먹으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어땠냐고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할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진짜 미친 듯이 분노를 하시면서 저를 이제 너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는 너 죽이겠다. 그리고 또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형님이라는 작자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너도 이제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겠다. 네, 그런 식으로 저를 협박을 했었고. 나도 죽이겠다라고 얘기도 네. 했었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할머니를 어머니가 그 전부터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할머니가 스님이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조차도 싫어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었고, 그 과거부터 할머니가 이제 원고가 집에 나올 때부터 할머니가 너 집에 있으면 죽는다 해서 나온 건데, 그때서부터 할머니 얘기만 하면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칼까지 들고 그럴 정도였고, 너 미친 새끼야, 너 저기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뭐 거의 이제 자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려니까는 할머니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는 거기서 또 그런 반응을 보였고, 너나 이 원구나 나나 정신병원에 가두든지 죽여버리겠다라고 계속 협박을 했던 거고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네, 이거 그래서 계속 예. 추진을 했었죠. 할머니께서 이 병을 자기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 그 조상님을 믿지를 않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할머니 얘기만 하면은 막 방방 날뛰는 거예요, 미쳐서.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저를 이렇게 이 형님이 저한테 약을 팔려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정신병원에 넣겠다는 뭐 협박부터 해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언제 지금 아까처럼 문제를 얘네가 또 일으킬지 몰라. 네. 그러니까 짧게 일단 하자. 네. 내일도 다시 자세하게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모부께 연락을 드려서 그러니까 네. 엄마가 이모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전직 경찰이었고 뭐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뭐 사건을 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가족들 모임을 했었대요. 얘네 가족이 많대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족들을 모임을 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할 건지 원고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모임을 했다라고 원고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형님 가족들까지 엄마가 다 모이고 엄마가 모이려면 다 모인다.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서 형님을 죽일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런 무서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형님한테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니지 이제 너 이제 산에 갔던 건 이제 얘기를 해야지. 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산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치료를 우리는
원고랑 저는 권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전염병이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원고가 어느 날, 몸이 안 좋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요 가까운 데로 이제 저기 뭐야 사우나에서도 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사우나에도 왔었고 여기서 좀 지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와봐라. 빨리 와라. 형 죽겠다고.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 바이러스가 제가 느낄 정도 너무 독하게 느끼더라고요. 이 아이의 바이러스인데 그 크기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너 어디 있냐? 형 옆에 지금 주위에 와 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형님, 400m 옆에 햄버거 가게에서 지금 햄버거 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 바이러스는 누구 바이러스냐? 네 바이러스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컨디션은 안 좋아요. 그럼 너 빨리 와봐라. 얘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왔는데 원고 바이러스가 확실했고, 원고가 오자마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얘기하다가 비틀비틀하고 정신을 잃더니 픽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설명을 할게요, 형이.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정신 차려야 된다. 나도 막 비틀비틀하고 쓰러지는 상황이었는데 나까지 쓰러지면 둘 다 진짜 위험한 상태니까 원고를 거기서 한 10분 20분간 깨워서 제가 약을 대량으로 먹여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했죠. 그래가지고 너 지금 이 바이러스가 너 300m 있을 때부터 형이 느낄 정도로 독하고 네가 지금 여기 자리에서 몇 시간 만에 픽스를 어디서 이게 옮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만에 쓰러질 정도면은 어마어마하다. 사람들한테 이게 옮으면 큰일 난다 원고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기 어디든 이 사람들이 옮으니까 너 당분간 산에 좀 있으면 안 되겠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네.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고 제가 이제 퀵으로 약을 계속 보내주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왜? 불안하니까 나는 살려야 되긴 살려야 되겠고, 그런데 이놈이 그 약한 놈이 산속에 있으니까는 뭐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원래도 조금 약간 피곤함이 있었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가 화정 쪽에 원룸을 얻게 돼서 화정역 쪽에 원룸에 살게 되었는데, 너무 길어. 너무 네. 짧게 좀 끊자. 네.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원고야. 시간이 없어.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또 얘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아까처럼. 그래서 그 원룸에서 뭐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게다가 형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돌아다니면은 비틀비틀 막 쓰러질 정도로 막 눈이 막 감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그때 중폭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네. 지금 네. 말하는 슈퍼 바이러스가 된다라는 걸 그때 네.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커진다라는 걸 금방 몇 시간 만에 쓰러뜨린다라는 걸 저희는 그때 알게 된 거죠. 지금 그 상황. 화정역 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두워지지, 화면이? 여러 조현병 환자들이나 이런 그거는 뭐 우리 생각이니까 그 네. 생각은 얘기하지 말자고. 네.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어두워진다. 얘기해. 빨리. 시간이 없어. 네. 짧게 끊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의 전후 관계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산에 그렇게 해서 산에 제가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잠깐 들어가 있었고, 약을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고, 그러던 도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이모부께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찰력을 동원해서 합작을 해서 네. 집에 들어와라. 그런데 저하고 원구는 이제 상의를 했는데 네가 지금 들어가면은 부모님한테 이 병이 옮으면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약도 안 드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최대한 좀 시간을 끌었죠. 어머니 제가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니까 저 한 일주일 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와중이었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무슨 약장수한테 이놈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너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두겠다.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그 협박이 계속 됐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진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 네가 이제 설명을 해봐. 할머니 꿈으로 꿈 얘기부터 진짜로 너한테 나타났던 일. 네. 그 후부터 이제 나한테 이 일이 시작된 거죠. 네,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꿈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꿈과 그리고 또 망태기 꿈을 꿨는데,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 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너희를 지켜보고 감청하고 도청하고 있다, 그런 꿈이었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1년 5개월 후에 형님을 만나면서 형님이 11번가 어플에 그 감청 장치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망태기로 씌우는 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서 이거 망태기로 이제 씌우려고. 그때 할머니 꿈이 어떤 꿈을 꿨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랑 이모부가 정신병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얀 망태기랑 하얀 밧줄을 들고 원고를 너를 잡으러 올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좀 피해라. 그리고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할머니 꿈이 다 맞는 말씀만 사람 살리는 일만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빨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어느 분이 네 말을 좀 들어주냐, 믿어주고 도와주시냐,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이걸 거두시라고,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지금 가겠다고 연락을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는 와중에 막 얘한테도 잡으러 오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얘가 도망을 다니고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형님 이제 차량 앞뒤로 여러 가지 수상한 차들이. 아니 네 상황을 얘기해. 네. 형 상황 형이 얘기할게. 네,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 이걸 이렇게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주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 저한테.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그 상황은 이제 원고랑 확인한 결과 원고는 이모부였고, 처음에는 깡패들이 동원이 됐었고, 그럼 뭐 그런 저는 제가 뭐 그런 거에 저거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넘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원고한테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산으로. 그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얘기를 해드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너한테도 분명히 갔을 거다, 그래서 너 지금 행동 거지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형님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태 보고를 했고, 잡히면 그냥 끌려갈까봐, 우리가 정신병이라는 데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이놈이 또 거기는 우울증 조현병 환자들이 있으니까는 또 전염이 되면 나는 그게 걱정이 됐었어요. 더 아파질까봐. 그래서 일단은 잡히지 말고 아버지랑 계속 연락을 해라. 아버지를 만나야 되지, 정신병원 걔네들을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랬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형님께서 너 그 사람들 이제 너 자꾸 감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산 쪽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길어. 네. 그 저기 본 거 그런 것만 빨리 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외곽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문 외곽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옆으로 차 한 대가 지나오는데, 하얀색 차였는데, 그 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남자 2명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제 가는 것을 느꼈고, 그래가지고 그때 형님의 말이 진짜 확실히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분위기상 그런 것도 느꼈고, 나한테도 벌어진 것도 이제 사실이고 얘한테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원고가 이제 느꼈다는 얘기죠. 그 후로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그 후로 이제 저는 이제 형님께서 이제 많이 위험하시니까 제가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그런 이제 경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형님께 있는 그런 감시 세력들도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엄마가 너 네. 집으로 와라, 계속 그게 요구였으니까. 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것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원고는. 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간 이후로도 형님께서, 아니 네가 집에 돌아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빠지고 계속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원고가 돌아가는 시점에 그 다음날 저한테 왔던 사람들이 근 20일 이상 있던 사람들이 전부 원군의 거의 가족이었어요. 숫자가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원고가 들어간 날 원군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 앞에서 지나가는 것도 봤고,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원군의 엄마랑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응? 원고한테 확인을 했어. 이게 어머니 사진. 제가 원고 어머니 치료할 때 사진을 그 어느 정도 몸 얼굴이 나아졌는지 뭐 신체가 나아졌는지 원고가 나한테 사진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원고는 어머니가 이 지금 이 집단들하고 같이 오는 걸 제 눈을 똑똑히 보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했더니 원고가 맞는 것 같다. 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 넌 이제 집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아버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형님께서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형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형님께 이제 아버지께서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형님을 도와주신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예. 그 부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원고가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서 아버지한테 일을 멈춰라. 형님은 몸도 지금 아프고 이거 약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원고가 형님이 지금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을 죽든 살든 형님 옆에서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형님이 뭔 죄를 졌습니까? 사람들 살리려고 너나 저 원고나 나나 그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일을 멈춰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원고가 아버지 일을 멈춰주세요. 이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모부가 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와중에 이제 원군의 아버지가 여기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뭐 생활하는데 뭐 제가 어렵게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일하고는 상관이 없던 얘기였죠. 근데 원군은 그 뜻을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 뜻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와중에도 원고는 여기 있겠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원고야 미우든 고우든 아버님이니까 너는 원고 아버님의 자식이니까 돌아가고 형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형한테 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네가 도와주러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억지로 떠밀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왜 내가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원고의 마음만 확인하면 됐지. 이게 나도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추워. 네. 이거 오므려. 네. 아버지께서 도와준다. 나 얘기했잖아. 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에 안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제가 집으로 돌아온 이상 거기 경찰들이 형님께 더 이상 머물러 질 그렇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형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또 이제 이 약을 제가 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1년을 제가 미안한데 형님 원고랑 2년 전에 그 공부를 하면서 치료도 하고 사람들 살리면서 이 병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원고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1년 2년 안에 사람들이 전부 미쳐 날뛰기 시작할 것이고 우울증 조현병으로 서로 죽이게도 될 것이고 이게 피가 썩는 거기 때문에 온갖 이빨 눈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암이 걸릴 것이고 고혈압 당뇨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 그냥 쓰러질 것이고 하다못해 운전하다가도 쓰러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고 비행기 사고도 날 수 있고 막 이게 진짜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그리고 원고 네가 쓰러질 정도로 이게 슈퍼바이러스로 변하는 거 보니까는 진짜 이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원고가 집에 가서 진짜 뉴스를 보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원고가 이제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형님이 하셨던 말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조현병, 우울증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증폭이 되어서 점점 더 큰 바이러스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치료제가 이 모든 바이러스의 치료제라는 거죠. 원고는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세상에 전부 사람 쓰러져 나갈 걸로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공부하면서 사람 살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마침 이제 다시 1년 8개월 만에 형님과 연락이 되었었는데 저는 당연히 형님께서 그 경찰들의 그 간섭이 지금 없어지고 왜냐면 제가 정신병원에서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형님께 붙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형님께서는 그
날 이후로도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청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네. 원구가 알아요. 저는 맨홀 뚜껑에 옆에도 차를 못 댈 적이고, 옆에 차가 똥차가 만약에 이렇게 분유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세균에도 몸을 씻어내야 되고 옷을 버려야 되고 차를 내부를 다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막 쓰러지고. 그 얘기 제가 그래 그럴래? 네. 세균이랑 이 형님께서 면역력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세균이랑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 같은 거에 약하다고. 화장품에도 호흡곤란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스킨 냄새에도. 네. 그때는 약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셨었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또 확인했었고 봤었고. 네,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아니 엄마한테는 얘기를 좀 했었다고 그러잖아. 엄마 물어봐서. 네,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렸었어. 그 부모님한테 거의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그래. 누가 그 경찰 근데 왜 안 했다고 그래? 그 경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모부한테 네.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네. 제가 이제 예상을 하자면은 뻔한 예상이지만 그런 엄마가 이모부한테 연락을 해서 이 일을 벌이게 된 거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가족들하고 원고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돌아가게 된 거고, 그 후로 이제 경찰력이 원고는 원고만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이 약을 노리기 시작한 거죠. 약 때문에 저한테 이제 똥물을 뿌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영상으로. 똥물을 뿌리고, 그게 나는 목숨의 위협이 아니라 죽는 건데, 온갖 만행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방송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작전을 바뀌어가면서, 이거는 특수부대, 무슨 뭐 마피아 뭐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돼요. 내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아침, 점심, 여기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또 왔다. 저쪽으로 옮기자. 안 좋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방송을 계속 하려면 좀 옮겨야 돼. 네. 처음에는 계속 옮기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핸드폰에 세상에도 지금 많이 밝혀진 것처럼 도청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방송하다가 뭐 막 오작동을 일으켜서 노래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길이 네. 막혔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원구도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까지 지금 다른 동네로 이 핸드폰을 구하러 왔는데 여기까지도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 좀 피하고 있어요. 차만 오면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옆에서 지금 그래서 핸드폰도 지금 바로 그 유심칩만 바꿔가지고 중고 핸드폰으로 바로 그쪽에서 산 다음에 네, 새로 사가지고 지금 여기 한적한 데로 와가지고 급히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빨리 좀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내는 게 좋겠다, 뭔가, 그지? 네. 거의 지금 됐을 것 같아. 그 형님께서 저는 그 경찰들이 제가 정신병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산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로 형님께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1년 8개월 동안 왜 형님을 괴롭힌 건지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답은 이 사람들이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의 이 효능과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먹고 치료가 되는 와중이었고, 네. 너도 완치가 됐고, 니네 아버지가 형한테 이제 얘기한 게 있잖아, 왔을 때 그때. 네. 원구 조현병 우증 있었고 많이 아프던 거 그거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었고. 네. 이모부를 나를 죽이라고 이모부를 이제 원구가 나한테 얘기한 거니까 죽이겠다고 이모부한테 알렸으니까, 이모부가 전직 경찰이었으니까 경찰청에 그걸 알린 거죠. 제가 동영상에 올렸다시피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가도 블랙박스가 다 지어있고 경찰이 한패예요. 아무리 다녀도 여러 번 찾아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여기 뭐 일산경찰서, 고양경찰서, 행시파출소 여러 번 다녔는데 한 군데서 조금 안면이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박재왕 씨 지금 너무 안타깝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저기 정부의 경찰청에서 박재왕 씨 앞으로 특수 공문이 내려와 있고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거 하는 건데
자기들도 이거 자기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그 직전까지는 의심은 했지만 원군의 원군의 가족들을 통해서 원군의 이모부가 경찰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고 또 처음에 원군의 이모부가 왔었기 때문에 그걸 심증은 있었지만 그때에 이제 그 경찰 얘기를 듣고 이거 경찰들이 하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이걸 알리기 위해 제가 이 동네에 아는 뭐 시의원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가면은 뭐합니까? 가면은 먼저 가가지고 다 막는데 저는 그지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약이고 똥이며 뿌려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인데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파 보이고 그러는데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경찰청에서 지들이 가가지고 야 이런 사람이 올 테니까는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만이지. 내가 그전에는 좀 안면이 있어서 믿고 찾아갔는데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씩 웃고 말아버리고 다 알겠다라는 듯이 무슨 뭐 경찰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핸드폰도 다 자기네들이 아까처럼 전부 내가 여기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었는데 2시간 동안 여기 CCTV 아래서 차 안에서 어렵게 써가지고 올리기 딱 누르니까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백에다가 장비 메고 노트북 들고 있는 사람이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두들기면서 쓱 가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만행들이 약을 뺏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침만 되면 환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원고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었죠. 원고는 이제 이모부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한테 똥차만 지나가도 내가 아프고 환자들이 지나가면은 내가 병원에 걸려서 이 약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고서 아침만 되면 환자들을 온갖 환자들을 보내고 치매 환자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들까지 보내고 뭘 만들어 먹는지 일거수일투족으로 어디 가서 뭘 사는지 이 뭐 사가지고 약을 차 안에서 내가 차 안에서 만들어서 원고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확인하려고 수백 명이 능곡 원당 행신동 제가 차 7군데 될 수 있는 데다가 5군데 6군데는 똥하고 약을 뿌려놔서 갈 수도 없고 제가 동영상으로 뭐 다 말씀드리니까 좀 짧게 얘기하자면 한 군데다가 실험실처럼 가둬놓고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원고가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돼 왔고 지금까지도 지속이 돼 왔고 제가 그거를 전부 뭐 경찰에 안 패고 여기 저기 정부 기관들도 거의 뭐 그런 눈치인데 여기서 알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사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2차례 간 거잖아요. 지금 이 형님께서 면역력이 안 좋다는 그 약점을 잡아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똥물을 뿌리면서 괴롭히고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한 명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아무 사람도 이 사람 정신병자니까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 경찰이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형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진실과 그리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께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너무 겁이 나서 이 모든 세력들이 겁이 나서 숨어 있었지만은 이제서야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지금 저희 둘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고 지금 몇 분은 도와주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증인까지 직접 그 일을 한 당사자가 와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보시다시피 지금 몸도 안 좋고 나이는 있지만 애가 어려 보여요. 이게 여기 와서도 두려워가지고 머벅대고 그런데 내가 용기를 계속 북돋아주고 네가 지금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거다. 네가 용기를 내지 않고 이거 세상에 안 알리면 이 악마 같은 새끼들이 나한테 이 짓을 한 걸 보면은 세상에서 정부에 대항한 사람들이 모두 민간 사찰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전부 그게 사실로 이 인간들이 죽이고도 남아요. 예? 제가 그걸 봤어요. 형님께서 이제 혼자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는 형님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그 사람을 형님을 그냥 정신병자로 몰아가면 되지만은 제가 증인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진실의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렇죠.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죠. 위협이 될 거라는 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원구가 완전히 지금 핵폭탄을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원구 앞에는 못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원구가 이런 의지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방송 하려고 그러니까는 핸드폰에 당장 그 짓을 또 하고 계속 저한테 벌였던 일을 설명을 하고 원구가 그걸 지금 눈으로 모두 확인을 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 사람들이 절대로 세상 밖에 알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지금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고 계속해서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것도 찜질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갑자기 지나가면서 막 씩 웃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소리도 지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서 그 소리로 계속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여러 가지 진짜 만행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들이 이게 뭐 사람한테 크게 피해가 가느냐, 수백 명이 둘러싸고 일거수 일투족을 하고 모든 의혹을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게 하고 저는 돈도 없어서 몸이 아픈 상태니까는 아무것도 진짜 뭐 지인을 찾아가도 그런 식으로 맞고 경찰서로 가도 그런 식으로 다 맞고 위치 추적하고 핸드폰 올리는 것도 맞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고향이 아니라서 친구들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좀 심약한 사람 같으면은 이거 헤어나질 못해요. 제가 이걸 당해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만행 이런 것들 민간사찰 당했다 자살했다 이거 전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구가 지금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어찌됐든 원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도 형 말이 전부 사실이고 이거를 밝혀야 돼. 여기 와서도 용기를 좀 못 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는 이건 미친 정부다. 미친 새끼들이고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 악을 빨리 적어야 되는데 대통령까지도 비실비실대고 당 대표까지도 병원에 실려고 다 이 병이에요. 저희는 얼굴만 봐도 이 병인 줄 알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 병을 수천 번 몸으로 경험을 하고 몇 개월간 사람들을 살리고 몸으로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무서운 집단들이 이 감청 세력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의 치료제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희한테서 빼앗아 가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지금 목소리가 많이 필요할 때고 그리고 또 거의 다 끝났다. 네. 고생했다. 이렇게 꼭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지금 훨씬 더 심한 증폭된 바이러스도 제가 이전에 경험을 했고 그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 형님께서도 몸으로 감지하기에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도 10배나 더 센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다. 원구가 네. 경험했던 게 몇 시간 만에 둘 다 원구 만난 지 나 몇 분 만에 그냥 쓰러질 뻔했으니까요. 저도 네.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약을 진실로 호소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파가 여러분들한테 덮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동영 제가 첫 번째로 원구 오기 전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원구 약을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지금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 사고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있던 거를 줘서 조금 먹었더니 하루 만에 증상이 나아지고 있고 지금 그 친구가 오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오고 있고 내일이라도 다시 만나서 동영상을 그 증인으로 또 같이 동영상을 찍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만행을 저희가 얘기한 거는 100분의 1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지금 시간상 저희도 이렇게 쫓기는 입장에서 얘기할 건강도 안 좋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글로도 남겼지만 영화에서도 이런 짓은 못해요.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
진짜 이거는 난리 날 일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치료제가 여러분들도 전부 증상들이 무기력해지고 아파오고 연예인들도 전부 공황장애 우울증인데 이거 이 아이도 그렇고 지금 다른 사람 몇 명도 그렇고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애를 쓰면서. 예? 금방 확인되는 건데. 예? 뭘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애를 쓰겠어요? 뭘 얻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힘을 합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정권, 이 정부, 정부기관. 나는 아까 저번에 동영상에서 밝혔다시피 정치는 모르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치는 모르는데 지금 이거는 위에 사람들까지 모를 수가 없어요. 수백억이 투여가 되고 수천억이 투여되고 2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저 한 사람한테. 이제 내가 무슨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짓을 벌이겠어요? 우한에서 5년 전부터 바이러스 제가 이걸 좀 덧붙이자면 우한에서 5년 전부터 바이러스 연구가 시작됐고 전 세계에서도 또 바이러스 연구가 시작됐고 각 제약회사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회사들한테 국가에서 전부 연구 지원을 했고 바이러스 연구를 한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5년 저희가 4년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동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게 우울증 병인지도 몰랐었어요. 원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불경에서 격암유록이나 예언서에 모두 나온 역병이고 형이 가진 게 감노수다. 그 전에 내가 원구가 나한테 물어볼 때 형 이게 그럼 무슨 병이야? 그럴 때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복성 결핵 아니냐.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얘기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약했었어요. 이게 점점 세지는 건데 일단은 폐가 공격을 받으니까 잠복성 결핵이 온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지만 그리고 뭐 이런 병이 올 줄 저도 뭐 알았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병들이 오기 시작할지 이게 우울증으로 다 죽어가기 시작할지 그때는 잠복성 결핵인 줄 알았는데 그때 국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잠복성 결핵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전 국민들한테 번지기 시작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국 고등학교의 학생들부터 전국에 다 약을 먹일 수 없으니까 국민은 고등학생 이걸 끊기 위해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한테 결핵 약을 먹여가지고 치료를 해나가면서 이걸 끊어나가야 된다라는 백분토로까지 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난리가 났었고 갑작스럽게 바이러스 연구가 시작됐고 다국적 기업들이 제약회사들이 나섰고 협력해가지고 무한 거기도 공장을 새로 완벽하게 져가지고 프랑스하고 협력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한 거예요. 왜 협력을 했겠어요? 전 세계가 이 병에 걸린 걸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 우울증 조현병 환자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쉽게 가두고 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쉽게 가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법안이 일주일 만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 일을 경찰청하고 정신병원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 약을 뺏으려고 이 발악을 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제가 3년 전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미국에도 전부 우울증 환자 50% 성인 전체에서 50% 거기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하면 100%가 다 걸린 그때서부터 다 걸렸다고 발표가 나온 병이에요. 지금 그 병이 피가 썩는 병이라 죽고 있는 거예요. 암이고 심장마비고 피가 마르고 썩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장기 약한 부분부터 상해서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얼굴이 하얘지고 그리고 또 손발에 핏기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만성 피로와 더불어서 귓속벌레 증후군, 이명 그리고 근육 관절염 모든 눈, 이빨 흔들리고 전부 이 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기 중에 모든 바이러스는 전염됩니다. 중국에서도 발표를 했고 유명한 의학 박사들이나 외국 박사들은 전염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고 비밀스럽게 바이러스 연구들을 하고 그랬던 거고 이것이 저희는 몸으로 느낀 게 확인을 한 게 이 사람 병이 이 사람한테 오고 이 사람 병이 이 사람한테 오고 그러면서 이게 슈퍼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 연구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를 여러 바이러스 수십 가지인데 합치다 보니까는 이런 변종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발생을 합치지 않았어도 또 사람들한테 다 걸려 있는데 여기서는 안 합쳐집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분명 저희가 원구 몸을 통해서 우한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저희를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약까지 가져갔었지만 국가수까지 가져갔었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뭐 어려운 약도 아니고 부작용도 전혀 없고 그런데 이게 모든 바이러스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가지고 지금 정부가 자기네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이런 만행을 벌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자기네들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난 죽어도 좋으니까 한 명이라도 바르게 오면 내가 이 약을 알려주겠다. 근데도 자기네들 정체가 탄로날까봐 안 하고 계속 이거를 2년간 저 이 일로 정신병원에도 갇히고. 정신병원이라는 데는 제가 처음 가봤어요. 얘네들이 국회의사당 1차에 갔을 때 언론에 알려질까봐 173번한테 긴급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 빨리 빼돌리라고, 찍새 들어오기 전에 빨리 빼돌리라고 그러더니 주말에 정신병원을 데려가니까 그 의사가 내 발 녹은 걸 보더니 아스페르기루스증 환자는 입원시키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게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에 때문에 실내에서 있는 것도 위험하고 저기 무균실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날 나한테 넘는 가족 삼촌한테 연락을 해서 나가라고, 뭐 쟤도 얼마 안 되고 몸도 아프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일요일날 내보내주더라고. 그 다음날이죠. 국회의사당 간 게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저는 차에서 다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사법경찰에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여기 정신병원에 가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스페르기루스증 환자고 저희 삼촌이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 당신네들이 삼촌을 불러가지고 저를 나가라고 그래서 내보내줬는데 삼촌한테 연락을 하게 해달라, 왜 갑자기 이러느냐. 그랬더니 경찰하고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한테는 삼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스페르기루스증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갔던 의사들 그 병원은 뭐 바보입니까? 당신은 지금 망상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 5개월 동안 가뒀던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삼촌이 면회를 왔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경찰서에 가도 네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고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해도 면회가 안 됐다. 한 달 만에 왔어요, 면회를. 그래서 삼촌 전에 그 소견 아스페르기루스증 소견 받은 거 그거 좀 떼다가 갖다 주고 이거 망상이 아니라 삼촌도 왔으니까 망상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달라. 그랬었죠. 그 정도로 사람 하나를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차 안에서 거지로 생활을 하면서 이러니까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쉽게 환자들 보내면 뭐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가니까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수백 명이 감싸서 확인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2년간 이지를 한 건데, 제가 끊임없이 버티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을 2번을 갔던 거고, 두 번째는 교도소에서 9개월 살고 3월 5일날 나온 거예요. 또 알리려고 김태호 수사관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알렸지만 이 상황이 너무 위중하고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누가 쉽게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원구가 사람들 살리겠다고, 내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가족들이 이 상황을 만든 일이지만 모든 거를 감수하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용기를 낸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내주십시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되겠다. 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지금 진실을 밝혀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그거는 네. 좀 그래. 그거는 뭐 네. 우리 예상이고 네. 그거는 뭐 말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것만 얘기를 하자고. 알겠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넘는 이런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둘만의 이야기로는 세상의 진실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원구가 여기 어렵게 와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터질 줄 몰라요. 원구가 있을 때 일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는 진짜 뜻이는 지금 외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외국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느낌상으로 알죠. 도움이 필요하면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그래서 만나서 치료를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 사람들 더 이상 이런 짓 못해요. 그리고 이 약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약도 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 뭐 또 할 얘기 있냐? 마칠까? 네. 네. 여러분들 저희 이제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상태라 좀 길게 하는 게 더 이상 길게 하는 건 좀 어렵고, 빨리 또 그 치료되고 있는 친구도 이거 세상에 알려야 되고 그러겠다라고 지금 열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빨리 또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할게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해요. 요만큼이라도 알렸으니까. 이거 준비하는, 원구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거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말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되니까, 과거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거 서로 기억 되살리고 또 여기 방송이니까 긴장되니까는 얘기하는 거 연습하고 그러냐고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원구가 여기 있을 때 좀 도움을 주셔야 이걸 많이 좀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원구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이 진실을 밝힐 수가 있지. 만약에 원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영원히 묻히는 거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모두 죽어요. 예?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저는 뭐 돈도 싫고 뭐 1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뭘 바라겠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면역력 없는 거에 너무 힘들고, 혼자 가족도 없이 차 안에서 정신병원에 갇혀, 국회의사당에 갇혀, 지금 여기 사우나에 있으면서 이런 일 계속 당해. 뭐 하루라도 살고 싶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근데 이거를 알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 치료해야 되고, 이 악마 같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겠어요. 이건 알리고 죽고, 이 약은 올바른 사람한테 전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원구가 있을 때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깊게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또 없지 이제?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